GTG 영재원 수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영재원 수학 1월 달에 새로 시작하고 1년 코스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학부설영재교육원 가기 전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합격을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선발할 때 추첨제로 선발을 하고요. 배우는 내용도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응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합격 거치지 않고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가는 방법이 조금밖에 없어요. 저희가 내년 1월 달쯤에 설명을 하겠지만 가천대 브릿지 과정, 아주대 캠프 전형, 경인교대 이런 몇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참 좋은데도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고교 학점제가 지금은 약간 유예된 셈에 가까워요. 하지만 지금 중2, 지금 중1, 현 초6까지는 대입 개편안 따라가겠지만 현 초5, 현 초4 이런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 초3은 거의 고교학점제 실시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했던 변화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비록 공교육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02 대입제도 개편 시안 간단하게 요약드리고 고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28 10월달에 발표났죠. 2028 현 중2가 대학교 갈 때 대입제도 개편안은 수능 내신 기타 모든 게 현행 유지입니다. 변화는 조금 있어요.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응시 과목만 좀 줄었습니다. 특히 과학이 줄었어요. 과학과 사회가.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에서 동일한 과목을 친다는 거. 그런 정도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내신도 상대평가는 유지합니다. 다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돼서 1등급이 전에는 4%에서 10%로 확대됐다는 거. 요거 정도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에서 내신 경쟁 강도가 좀 약해졌다 이런 정도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 되냐면 상위권 변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위권 입시에서는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현재 예상하기로는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 하고 면접 이 두 개를 강화할 것 같아요. 본고사 이런 건 안 칩니다. 정시 비율 현재 40%인데 이건 뭐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30%대로 좀 변할 수 있는데 늘 것 같지는 않아요. 큰 변화는 없다가 핵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교학점제를 잠시 유예했다. 현장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뭐냐? 원래 비개정교육과정 내년부터 1학년들 중1, 고1, 초1, 2 세 개 학년은 내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하게 돼요.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과목 구조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이 세 개만 있었는데요. 보통교과에서는. 그 다음에 심화과목은 전문교과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선택은 안 했습니다. 과거 영재고 애들이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만 선택했는데요. 그게 현 중2가 고등학교 갈 때부터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똑같은데 과거의 심화과목이 여기로 옵니다. 심화과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이런 과목,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 실험 이런 것들이 보통 교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또는 선택을 장려하는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커요. 심화 과목이 들어왔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진로 선택에서 대수 미적분은 요게 현행 수원 수투입니다.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 확통까지 요 세 개가 현행에 있는 그대로예요. 미적분 2가 현행 미적분이에요. 그 다음 기하는 현행 기하고요. 새로운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이런 게 생겼고요. 전문 수학, 이산 수학 이런 거 생겼는데 이거는 많이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라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여전히 있고요. 제 생각에는 수학 관련해서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을 그동안은 자사고 애들이나 몇몇 특별한 일반고 이런 데서만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 학생이 선택할 것 같고 최상위권, 상위 4% 1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은 이것이 더 중요해진 거로 보입니다.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조 장관 총리로 처음 취임할 때 22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는 고2부터 내신 절대평가 하려고 했는데 고1부터 전학년 내신 절대평가 하겠다. 수능 없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하면은 내신 수능 다 절대평가 하겠다.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하겠다 하다가 이번 10월 달에 갑자기 팍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고교학점제도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신 절대평가로 가야 돼요. A, 80점 B 이런 식으로 현재 중학교처럼
가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A, B, C, D로. 그런 식으로 고교, 내신, 절대평가. 현재 중학교를 보시면 90점 이상이 A인데 A 비율이 적을 때는 한 25%, 많을 때는 50몇 %까지. 그리고 특목중 있잖아요. 영문국제중, 청신국제중 이런 데는 A 비율이 한 80%가 A 나와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30, 40%가 A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가지고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 아무리 여러 과목을 다 올 A 받는 게 어렵다 해도 지금 중학교를 보면 올 A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로는 상위권 변별이 불가능하다. 수능도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절대평가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이런 게 절대평가거든요. 그런데 국어, 수학, 과학, 사회까지도 절대평가로 갈 겁니다. 이조 장관도 갈라 그러다가 못 간 거예요. 예고하고 뭐 서서히 갈 거예요. 과목수도 국영수, 탐구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탐구가 거의 무력화됐죠. 통합사회, 통합과 고1 과정만 치니까. 제가 예상하기에 탐구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에서. 국영수만 출제될 거예요. 미국 SAT처럼 되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세 과목 될 거예요. 시험 범위도 고2 과정의 일부까지만 될 거예요. 현재 과학하고 사회는 고1 과정만 나오잖아요. 수학도 고2 과정까지만 나와요. 고3 과정은 시험 범위에서 빠진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학계에서, 대학교에서 워낙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고3 과정을 심화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양다리 걸치기는 했는데 고2 과정까지만 출제할, 어쩌면 고2 1학기까지만 출제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영향력이 축소돼서 SAT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래서 원래는 특목고 자사고 없어져줘야 고교학점제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수능 내신이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약해지면 너무너무 유리해지거든요. 특목고 자사고가. 그런데 하여튼 살려놓기로 했고 아마 이제 못 없앨 것 같아요. 다음 정권도 특목고 자사고 못 없앨 것 같아요. 그러면 입시에 영향 미치는 게 현재 중2, 중1, 초6까지는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수능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는데 현재는 뭐 수능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하면 중상위권 밑으로 3등급 언더는 내신, 수능 요 두 개 가지고 대학 갈 겁니다. 이때는 워낙 학생 수가 적어서 대학이 가리고 자시고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상위권은 여전히 변별을 할 건데요. 뭐로 할 거냐? 수능 비교과 학생부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학점, 내신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예, 선택 과목, 코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전에는 전문 교과이던 심화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내신 똑같이 A예요. 수능 똑같이 1등급이에요. 둘 다 이상이에요. 이제 변별이 안 돼요. 90점 이상이 너무 흔해. 그런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대수, 수원이에요. 미적분 1, 수2예요. 확통,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물원 쉬운 거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 이것도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다른 거로 바뀌었는데 그냥 현재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 학생하고 대수, 미적분원, 물리원 이건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수학을 좀 팠어요. 수학과 물리를. 미적분 2, 고급 미적분, 고급 대수, 물리 2, 고급 물리학 이렇게 자기가 전공을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리학 깊이 팠어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둘 다 A고 둘 다 수능 1등급이에요. 누구 뽑으실 거예요? 선택 과목 뽑는다고요.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심화 과목을 얼마나 선택했느냐 자기 전공 관련돼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수 따기 좋은 과목만 공부합니다.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수능 범위 아닌 건 거의 선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고급 과목 학습이 필수가 아니에요. 현재는 점수 따기 좋은 과목 고급 들어간 거는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만약 전면 실시된다고 하면 진로 관련 고급 과목 학습이 필수가 됩니다. 모든 건 아니고 진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고급 지식 학습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왜 더 필요하냐? 예를 들면은 영덕여고 예를 들게요. 여기는 물리2 과목이 개설이 잘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물리2로 수능을 치는 학생이 2천 몇 명밖에 안 돼요. 거의 선택을 안 합니다. 물리2를.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물리2가 개설 안 되는 학교가 지방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특구에서도 개설 안 되는 학교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현재 2000 개정교육과정 현 중2부터는 고급자가 들어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만약 현재 5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하면 얘들은 고급자가 들어간 과목을 수강해야 돼요. 근데 몇 명이 수강할까요? 안 많죠. 상위 10 또는 상위 5% 안에 드는 애들만 수강할 거예요. 그 정도 애들만 수강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과목이 찢어진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학원이 있을까요? 인터넷 강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학원이 생각만큼 다양하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힘이 필요하다. 게다가 물리학 실험 이런 식으로 실험자 들어가거나 수학 과제 탐구 이런 식으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수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지필고사 비중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60%는 수행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출물 만들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학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 지식을 혼자서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자사고가 지금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목고하고. 그래서 거기는 진로 선택 과목, 아까 고급자 들어간 거 해야 되고요. 심화 과목 해야 되고, 심지어는 AP라고 대학과정 선의주하는 것도 현재 자사고는 하고 있고, 과학고 영재고는 당연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가 내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고급 지식 학습 역량을 자사고 특목고를 간다면은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2조 잠깐 좀 더 말씀을 볼게요. 학교를 살리는 것,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건 수능이 아니라 수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암기식, 수능식 입시로 매몰되는 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그럼 배움의 즐거움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입시제도 때문인가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꼭 그렇진 않다. 배우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개념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요거의 일환으로 지금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거를 대구, 제주, 충청, 서울, 경기도 도입됐나요? 경기, 대전, 하여튼 거의 모든 교육청이 IB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IB 수업이 산출물, 탐구, 발표, 토론, 서술형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변별을 위한 시험이 이제 없습니다. 시험이 학습의 일환이 돼요. 그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은 도입이 안 되겠지만 지금 저학년들,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충분히 우리나라 공교육이 IB에 적응한 뒤에 고등학교 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과정도 2022가 2029 대충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2002 교육과정 이 정도쯤 될 거니까 현재 1, 2, 3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더라도 지금 3, 4, 5도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 딱 실시되는 순간 프로젝트, 산출물, 수행평가 비중이 확 올라갈 거예요. 지필고사는 비중이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주어서 30, 40%가 A 받을 거니까. 수능은 약화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대학부설영재교육원이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로, 현재 트렌드에 도움이 되는 거로 바뀌어요. 대학부설영재교육원이 어떤 걸 하냐면요. 교육과정에서 좀 더 심화된 거를 학생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뭘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단 훨씬 더 어렵고 깊이 있고 많이 뻗어나가는 것을 탐구하고 학습해요. 그래서 학습 역량 길러지고요. 탐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탐구 역량도 길러집니다. 또 팀별로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협업 역량이 길러져요. 그리고 산출물하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출물 발표 대회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발표 역량도 길러집니다. 이게 바로 다 고교학점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하면 대학부설영재교육원에서 공부했던 게 예행연습이 돼요. 고교학점제 중2, 중1, 초6도 이 개정교육 과정이 내년부터 실시되면은 현재보다도 수행평가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기주도적인 탐구 역량은 필요해집니다. 전에처럼 시험만 잘 치는 데에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되든 안 되든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대학부설영재교육이 너무너무 좋다 생각을 했는데 안 만들어져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 대학부설영재교육원보다 더 좋아요. 서울에 제일 좋은 데가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거든요. 뭐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많아요. 연대, 서울대는 좀 대학생 초6, 고, 중1 이런 애들 용이긴 한데 그 다음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서 가천대, 대진대, 아주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경인교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대학부설영재교육원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 첫째, 대학부설영재교육원은요. 프로그램을 대학 교수님이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위탁에서 외부의 전문 강사가 만들어 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대학 교수님도 줄창 뭐 몇 년 동안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잠깐 한 해 또는 두 해만 수업해 주시고 다른 분으로 로테이션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GTG 영재원 수학은 모두 다 100% 유한복 교수님이 직접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직접 지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예요. 저희는. 딴 데는 외부 강사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한 사람이 이한복 박사님하고 저거든요. 좀 이따가 저희들 소개는 할게요. 최고의 전문가가 개발했다. 대학 교수님도 전문가시죠.
근데 대학 교수님이나 외부 강사는 이게 메인업이 아니세요. 연구와 대학생 교육이 메인이시에요. 근데 저희는 초등 영재 교육을 15년 정도 동안 계속 해왔어요. 저는 한 20년 했고요. 이한복 박사님 한 15년 정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오래된 일관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전문가예요. 다음에 교수님이 오래 지도하세요.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은 3월부터 11월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지도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기간이 훨씬 시간이 길다. 입시에서 활용 가능한 포트폴리오. 저희 프로그램은 학생들한테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초 4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블로그에 연구한 걸 쭉 올렸어요. 이제 날짜가 기록되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면 영재고를 간다, 자사고를 간다 할 때 이걸 제출을 못해요. 외부 자료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소개서에 간접적으로 녹여넣을 수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 블로그에 공식적인 날짜가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시에서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즐거운 수학 탐험대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GTG 영재원 수학.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1주차가 되면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해요. 그리고 탐구를 시켜요. 또 추가 실험을 시켜요. 토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탐구와 실험의 결과로 여러 가지 수학적 경험이 돼 있잖아요. 걔를 하나의 개념이나 원리로 뽑아내요. 그 다음에 탐구 계획서를 만듭니다. 교수님이 지도해 주세요. 뭐가 궁금한지, 탐구 과제는 뭐로 잡을지, 어떻게 탐구할지. 근데 이건 초안 수준이에요. 아직 1주차는. 근데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는 줍니다. 2주차, 3주차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좀 더 심화돼서 실험하고 탐구하고 개념 원리를 또 배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산출물이 점점 주제가 점점 좁혀지고 점점 깊어져요. 아, 그래, 요거로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탐구 노트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교수님하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요. 4주차는 2시간 동안 산출물을 완성합니다. 수업 중에. 정확하게는 여기 2시간, 여기 1시간에서 약 3시간은 수업 중에 해요. 원래 처음 기획에서 한 여름방학 때까지는 마지막 4주차는 산출물 만들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기 시켰는데요. 집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들에게 돌봐주시기 힘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애들이 게으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탐구를 깊이 파고드는 게 아이들한테 쉽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문제풀이 같은 거하고 다르니까 깊이 파고드는 연구 또는 탐구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 3시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산출물이 나와요. 이게 저희가 수업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더 손대실 건 없어요. 저희가 다 해서 첫 번째 달 산출물이 4주차 되면 딱 나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산출물이 쭉 나오고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장기 과제를 구상을 합니다. 보통 배운 것 중에서 많이 해요. 한번 1차로 초안을 잡고 그걸 가지고 여름 방학 이후에 계속 교수님하고 탐구를 해요. 단기 과제 한 달마다 하면서요. 장기 과제는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 정도의 초안을 잡고 논문 지도를 계속 병행하다가 12월 말쯤에 산출물 발표 대회를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30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저희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오실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가족만 모시고 갈게요. 장소가 좁아서 다 오시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 1년 동안 어떤 탐구를 했냐면요. 처음에 DP와 쿼티라는 걸 했어요. DP, 쿼티 처음 들으실 건데요. 이따 조금 드릴게요. 그거 하고 나면 고려대 김홍찬 교수, 제가 과 후배입니다. 이한복 박사님, 과 동기고, 김홍찬 교수님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마침 DP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대학 교수가 논문을 쓸 정도의 주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탐구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과 평균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2대1 중선의 겹점 이런 거. 근데 삼각형 아니고 사각형은, 오각형은, N각형은 어떻게 할까? 다각형의 무게중심 했어요. 그 다음에 입시도형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걸 했어요. 점점 깊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무게중심을 탐구 주제로 잡은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심법과 피보나치 지수를 했어요. 자, 정수를 이진법으로 분해하는 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진법 분해는 당연히 알고 2진법 분해도 하거든요. 이거를 탐구 활동, 즉 게임이라는 형태를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로도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제켄도르프 분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탐구해서 유일성 같은 거를 증명을 합니다. 선생님이 티칭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이 탐구해서 발견해내게 해요. 이진법을 응용해가지고 제켄도르프 분해를 합니다. 이런 거를 했고요. 생성의 규칙은 코네이의 생명게임하고 L 시스템을 탐구했습니다. 이거 컴퓨터 코딩을 이용해서 해요. 파이썬으로 코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탐구합니다. 이번에 이게 워낙 인기 있었는지 저희가 8명이 이번에 산출물 발표 대회를 하는데 3명이 코네이의 생명게임을 탐구했어요. 탐구한 거 보시면 오, 깊이가 있어요.
다음 도형의 분할과 재구성이라는 걸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퍼즐처럼 해요. 예를 들면은 십자 모양으로 생긴 애를 잘라가지고 조립하면 정사각형으로 변해. 요거를 다각형의 분할 합동이라고 하거든요. 잘라서 재조립하면은 두 개는 분할 합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할 조립 퍼즐 형태로 했어요. 유명한 거 많습니다. 듀드니 퍼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퍼즐리스트들이 했던 거, 또 수학자가 했던 퍼즐, 뭐 유명한 퍼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문제 해결력 탐구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거를 일반화해서 월러스 보요이 게르윈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건 수학자들이 했던 정통 증명이에요. 이 정리를 증명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요. 요건 평면에 대해서 모든 다각형은 U 한 번 잘라서 재조립하면 다른 다각형으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다각형은 분할 합동이다라는 증명이에요. 그럼 입체도형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유명한 문제였어요. 20세기 23개, 13개, 13개, 힐베르트의 13개 난제 뭐 이렇게 해서 현상금을 걸었던 문제인데 데인이라는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은 되는데 입체는 안 된다. 데인 불변량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뭐 그런 것까지 연구할 때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했어요. 얘는 일변수 함수, 주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일변수합니다. y 이고 x인데 왜 일변수야? 투입되는 변수가 한 개예요. x 한 개. 아웃풋되는 게 y이고. 그래서 투입되는 게 하나라서 일변수 함수라 그래요. 원은 삼각함수 이런 거를 그래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실험을 해요. 뭘 이용해서 하냐면 지오지브라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학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용해서 얘들을 그려보고 점을 막 찍어봐요. 1일 때 어떻게 될까, 2일 때 어떻게 쫙 찍어보고 교점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인 것도 해요. 주로 입체적, 구, 포물미안, 쌍곡미안 이런 입체도형도 투입이 XY 두 개고 Z가 아웃풋되는 그 형태예요. 세 개인 이변수 함수들 그래프를 그려보고 얘를 슬라이스를 떠가지고 평면으로 입체가 어떻게 생성하고 마지막에 지오집으로 휙 돌려가지고 입체로 쫙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입체도형 기계의 관계 만나면은 면이 생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탐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지식으로 주입식으로 했던 거랑 다르죠. 애들이 실험해보고 추측하고 컴퓨터로 확인하고 또 뭔가 액션을 시켜보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작도 했어요. 작도. 기본 작도는 중학교 1학년 때 하죠. 그걸 넘어서서 정오각형 작도 뭐 다양한 작도 많습니다. 교과에 나오는 기본 작도들이 많아요. 그거 다 장인으로 퍼즐처럼 하고요. 정오각형 작도 2차 방정식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도하고 대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작도를 해보고요. 황금비 작도하는 걸 해요. 근데 이게 자와 컴파스 돌려가면서 이렇게 줄거가면서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오지브라 앞에서 했던 그게 컴파스와 직선 자해를 편리하게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지오지브라 이용해서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가 아니고 자와 컴파스 역할만 대신합니다. 자기가 정오각형, 2차 방정식의 해, 황금비 이런 거 다 작도를 해야 돼요. 수준 높죠, 벌써? 높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추론, 이건 통계 쪽인데요. 여러 가지 실험해요. 데이터를 쫙 뿌려놓고 그 데이터가 분포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가 뭘까? 이게 평균이에요. 그냥 벌어진 정도, 분산이고 그걸 좀 표준화한 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런 이제 통계에 있는 중요한 변량 들을 추출해내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 회귀 분석 이런 거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통계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몸무게하고 당뇨병하고 두 데이터를 쫙 뿌려보면 걔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느냐 그게 상관계수예요. 그걸 분석하고 하는 회귀 분석 같은 거 하고 이게 인과관계냐 그냥 상관관계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와서 이양분포, 추정, 중심극한 정리 이런 걸 해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여론조사 같은 게 있어. 얘가 원래 전체 모집단의 비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이 신뢰 성분이 어떤 거지? 이런 거를 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통계 안 배우고 이 자체에서 탐구하는 형태로 합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긴 하죠. 근데 애들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적분과 미분, 요 마지막 이제 요거는 한 달 반 조금 더 6주 정도 했어요. 까발리에리 원리와 파푸스 굴린 정리 같은 거 이용해서 원, 구, 원뿔 뭐 이런 거에 부피나 건널비, 넓이 이런 거를 직접 해요. 이 고등학교에서 적분을 배울 때는 초고함수의 적분 이용해가지고 막 적분 기호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거 없이 애들이 그냥 순수하게 옛날 그리스 수학자들이 하듯이 잘게 잘라가지고 걔들 무한히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추측해가면서 구해요. 재밌겠죠.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밑에 넓이 구하는 것도 합니다. 이것도 공식 배워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잘라가지고 그걸 극한으로 쫙 보내는 형태로. 그하고 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해서 적분에서 미분으로 갑니다. 옛날 고등학교 배울 때 미분 배우고 적분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반대예요. 적분 가지고 먼저 애들이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넓이니고 부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함수의 적분
그 다음에 그거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까지 나가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애들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요런 거를 합니다. 요번에 12월에 산출물 발표대회를 하거든요. 애들이 논문입니다. 우주의 역사로부터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파이게임, 파이썬에 있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파이게임에서 동작 실현을 위한 수학적 방법, 벡터 방법을 이용해서 파이게임을 돌려요. 벡터를 이용할 때랑 아닐 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를 한 애도 있고요. 생명게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모아놓은 라이프 위키라는 게 위키피디아처럼 인터넷 찾아서 라이프 위키에서 뭔가 좀 찾았는데 그 다음에 아가르 패턴을 자기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 원한면, 토너스입니다. 도너츠 같은 거. 원한면에서 복제게임, 요게 생명게임이었어요. 어떤 주기적 패턴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얘가 무한평면에서 하는 거는 아직 툴이 없어서 무한을 컨트롤 못하니까 유한한 뺑 돌아오는 애를 한 거예요. 근데 구모양에서 하는 거는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번 토너스 위에서 구멍이 뚫린 이게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 위에서 복제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생명게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깊이 있게 했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코네이 생명게임의 적은 세포수에 대한 완전한 분석, 세포가 1개, 2개, 3개, 4개일 때까지는 다 분석한 게요. 그러니까 5개부터는 너무 급격하게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현재 자기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팅 할 수 있는 4개짜리까지는 완전 분석을 다 했더라고요. 가능한 패턴 몽땅 다. 그러니까 분류를 잘했고 걔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되죠. 논문을 쓰는 기초예요. 다 조사해서 걔를 분류한 다음에 이게 끝이다. 그리고 각 패턴마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걸 하는 진짜 논문 같은 논문을 썼어요. 또 어떤 학생은 도형의 합동 분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윌러스 보여의 켈빈 정리 그거 했을 때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는 퍼즐. 피타고라스 퍼즐이 몇 개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짝짝짝 잘라서 다시 조립하면 정사각형으로 딱 변해요. 뭐 그런 퍼즐인데 그런 걸 자기가 자체의 퍼즐을 연구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긴 수학적 원리 같은 거를 다 연구했어요. 그다음에 루카스 수열 아까 피보나치 했었잖아요. 피보나치 제켄도르프 분해라고 그거 하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피보나치 수열로 어떤 걸 했는데 그걸로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황금비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루카스 수열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자기가 탐구한 거예요. 그래서 루카스 수열도 제켄도르프 분해처럼 정수를 분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탐구하고 많은 걸 했어요. 얘도 황금비로 극한이 가는지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 막 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프랙탈을 이용한 무게중심 4월달인가 한 건데 이거를 무게중심이 입체도형일 때 무게중심이 어떻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입체도형에서 통하는 증명을. 네, 이게 학생들이 장기과제 하면서 마지막에 한 6주 정도는 교수님하고 집중적으로 논문 지도 받으면서 한 거예요. 개발진 이한복 박사님하고 저입니다. 이한복 박사님은 제 서울대 수학과 후배세요. 여기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하셨고요. 전공은 위상수학입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고요. 현재 GTG 원장입니다. 저희가 한 20년, 저는 한 20년 정도 영재교육, 사고력 교육 했고요. 이한복 박사님은 대학교 계신 분을 제가 조금 모셔서 주말마다 학생들 수학 영재들 가르치는 거 시작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하셨는데, 예를 들면 IMO 금메달, 3년 금메달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서현초, 서현중 나온 학생이에요. 주정훈이라고. 이 친구, 서울 영재고 들어가기 전까지 대학과정, 대학원 과정, 이게 사사반에서 수업하신 분이고, 다른 사사반 수업에서 수강생 거의 대부분이 서울영재학교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학생은 2학년 때 조기 합격해요. 또 초5 때 KMO 금메달, 이번에 초6 때 고등부 KMO 은메달 딴 학생, 이 학생도 지금 이현박 박사님하고 수업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수학 영재들 가르치는데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합을 맞춰서 개발하십니다. 이한복 박사님은 CMS 영재교육 연구소의 부소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세요. 그럼 뭐 조금 더 이제 DP 게임이라고 첫 달에 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뭐 어쨌든 하여튼 실험을 시켜요. 애들한테 실험을 시켜요. 요 정도 룰이 있는 실험을 시켜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예를 들면 여기 4고 1이면은 여기에 3을 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빈칸을 채우는 거를 실험을 시켜요. 쭉 할 때 처음에 이제 아무거나 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세대 지나면 요거 2개의 차를 여기 쓰고 요거 2개의 차를 여기 쓰고 요거 2개의 차를 여기 쓰고 얘와 얘의 차를 여기에 쓰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쭉 계속 해나가면 신기하게 시작하는 건 다른데 끝에 가면 다 이렇게 끝나요. 얘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다섯 세대, 6세대 만에 000으로 변했네요. 여러 명이 실험을 시켜오면 몇 세대 만에 다 000으로 변하거든요. 시작한 수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럼 얘들아 이거 좀 길게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다 해보면 누구나 000이 나왔거든요. 또 뭐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자기가 실험한 걸 관찰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걸 시켜. 이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죠. 수학자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몇 세대 만에 000으로 변하냐. 좀 더 길게 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은 가지 실험을 합니다. 수를 크게 키우기도 하고 일부러 소수만 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을 해요. 계산기는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막 수행을 하는데 해보면은 6세대 또는 7세대를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이게 한계예요. 최고 기록은 7세대, 8세대가 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점점 더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4수로 했는데 3수나 5수로 하면 어떻게 변할까 시작하는 게 이번에는 자연수였는데 자연수가 아니고 유기수나 실수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 말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현재 6세대, 7세대에서 보통 끝났는데 더 길게 할 수 있을까? 얼마까지 길게 할 수 있을까? 무한히 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탐구해요. 점점 깊어지는 탐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빼기 했는데 나누기 하면 DP는 빼기고요. 쿼티는 나누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쿼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변형해가면서 계속 탐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대 김홍찬 교수, 제 후배고 이한복 박사 교수님 과 동기인데 그분이 대학 교수가 200개까지 되는 걸 찾아냈고 무한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도전합니다. 대학 교수급의 논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거를 1년 내내 하고 산출물 발표대회를 합니다. 뽑는 거는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모집하고 있고 이번 토요일까지 시험 칩니다. 대상은 예비 초 4, 5, 6, 현재 3, 4, 5입니다. 현 3, 4, 5 대상으로 하고요. 무학년 편성입니다. 수업은 수요일에 있고 토요일에 있습니다. 학생이 많으면은 3반 정도 개설할 생각이고 적으면 2반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 너무 많아서 3반 개설했었어요. 자, 응시 많이 하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할게요. 처음 질의응답 타이핑 치시는 동안에 조소영 학생 어머님, 저희 아이가 이한복 교수님 수업 들었는데 선행을 이 학생이 안 했거든요. 근데 초5 때 KMO 금상 따고 초6 때 지금 6학년인데 고등 KMO 은상을 땄어요. 박사님 수업에서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기 힘에 너무 넘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도전적인 거를 도전시킬 때 학생들이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파고드는 게 시시한 거면은 자기 에너지가 다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영재성이 강한 애들일수록 도전을 좋아하고 누가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재성이 강한 학생은 더 좋아할 겁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테스트요. 테스트는 데스크로 연락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한 2시간 정도 시험 칩니다. 시험 치는 것은 사고력, 문제결력 시험 칩니다. 교과는 안 칩니다. 과정인가요? 네, 1년 과정이고요. 요거 끝나고 그 다음 4사반 할 학생은 4사반 할 수 있어요. 근데 4사반은 조금 조건이 높습니다. 4사반은 대학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을 탐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려서 저희가 뽑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해결해서 따로 과제가 나오진 않는 건가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과제가 있었어요. 단기 과제는 집에서 하게 하고 여기서는 초안 잡고 지도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서 수업 시간 조금 희생하고 총 3시간을 교수님 지도하에 산출을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숙제는 집에서 돌봐주실 건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